안녕하세요. 태상SN이 이종학입니다. 이번 발표는 엔시스 옵티슬랭과 엔시스 미네르바를 활용한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먼저 옵티슬랭에 대한 설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 옵티슬랭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다양한 공학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매우 많은 분석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도구들 간의 데이터 연결이나 데이터 처리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옵티슬랭이 지원을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복 작업이나 불편한 데이터 연동성에 관련된 업무들을 단순화시키고 그만큼 더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공학적인 문제의 많은 변수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풀어내기 힘든 수준으로 복잡한 수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설계자가 아무리 인지 능력이 높아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서 더 중요한 변수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성능 개선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옵티슬랭이 좋은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측 결과와 실제 결과의 정합성을 다루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 현장이나 실제 실험 중인 제품에서 발생하는 결과들, 계측되어진 결과들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상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예측 오차들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간격을 줄이고 더 정확한 검증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옵티슬랭의 개발 방향들을 먼저 좀 보게 되면 사용하기 쉬운 환경이 가장 처음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새로 검토를 해야 될 경우에, 새로 운영해야 될 경우에 그 프로그램이 쉬워야 된다는, 사용성이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편의성이 좋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 없는 그런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기 쉬운 환경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작업들을 할 때 그 작업들이 사용자들마다 너무 다른 사용 방식을 사용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표준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도구들,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어떠한 개발 업무들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발에 관련된 플러그인이나 확장성에 대한 그런 개방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의 구성이 완료되고 나면 그 문제를 제어하는 이제 여러 가지 설계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험 계획법에 의해서 다양한 설계안들을 도출할 수 있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이제 효율적이고 빠른 검색을 하기 위해서 반응 표면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선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반응 표면 모델들과 그 다음에 그 반응 표면 모델이 정말 신뢰도가 높게 형성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 과정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입력 변수와 그 다음에 응답으로 나타나는 변수들에 대한 그런 민감도를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변수들은 계산에서 제외하면서 더 문제에 집중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문제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예외 처리, 변수의 예외 처리 자동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보가 함축되어져 있는 반응 표현 모델 기반으로 다양한 목적 함수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알고리즘들 또는 직접적인 검색 기반 알고리즘들도 사용자에게 충분히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되어지는 변수들이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실무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의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규칙적인 또는 산포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산포 데이터들을 표현해서 우리가 어떤 확률론적으로 응답들이 얼마만큼의 산포 특성을 가지고 변동성을 가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들도 옵티슬랭에서 지금까지 이제 구현이 되어져 있는 기능들이고, 이 이후에 커넥션에 관련된 더 많은 내용들이 이제 조금 뒤에 미네르바와 함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옵티슬랭의 주요 기능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이 기능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그 자동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끌어내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제공 기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실험계획법과 민감도 분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설계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어떤 목적 함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 응답값들이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설계 변수들을 얼마나 조절을 하면 응답값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런 민감도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설계 변수의 조합이나 설계 변수를 얼마만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제어 관련된 자동화 과정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과정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설계 조건들을 생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한 후에 계산된 값을 가지고 메타 모델, 응답 모델을 만든 후에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들 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입력 변수가 응답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인지 선별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기여도와 그 다음에 민감도 곡선이 플러스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 또는 선형적인지 비선형적인지, 이러한 응답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면 중요한 변수를 선별해서 더 그 중요한 변수들만 성능의 중요한 인자로 우리가 재활용할 수가 있겠죠.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더 집중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변수들을 제어하면 좋은지, 이러한 방향성들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주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어떤 방향이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설계 최적화 쪽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실험계획법과 그 다음에 메타 모델을 만들게 되면 그 메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목적 함수나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값들이 어디 있는지 검색 알고리즘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 표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최적화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검색 최적화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들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검색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문제의 유형이나 아니면 분석된 결과의 내용을 보고서 추가적으로 검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더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최적화 문제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더 다양한 검색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진행해 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된 결과를 보게 되는데, 이 계산된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또는 실제 제품에서 나타나는 응답들과 얼마만큼 유사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면 많은 오차가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제어 임자들이 우리가 혹시 누락되어져 있는지, 또는 우리가 이 어떤 보정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들, 더 영향이 높은 인자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선별을 하고 그 값들을 어떻게 제어하면
실험과 시뮬레이션 간에 대한 그런 오차에 대한 보정 계수들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흔히 재료 물성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응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편차가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인자들을 어떻게 제어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입력되어지는 정보들이